자, 안녕하세요. 저 2013년도부터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담당했던 해운특허법인의 대표 변리사 김웅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지식재산권 확보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작품을 내주셨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게 상업적 가치가 있고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보호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카피를 막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지식재산권은 나의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무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 어떤 이런 작품들이 상품이 돼서 상품과 서비스가 돼서 시장에 나오게 되게 되면 시장에서는 정말 야생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무기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든 작품들을 지식재산이라고 한다면 그걸 보호해주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로도 표현했고 한글로도 표현했고 했으니까요. 한번 그 개념을 잘 이해해 주세요. 작품은 지식재산, 그리고 작품을 보호해주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발명이라고 하는 지식재산이에요. 이 발명을 보호해주는 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특허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허권 같은 경우는 우리 삶을 되게 편리하게 해주는,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발명을 보호해주는 것을 특허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점자 반지입니다. 이 점자 반지는 이 반지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스캐너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책을 이렇게 반지로 스캐너로 싹 긁으면은 그 손가락 뒤에서 점자가 튀어 올라서 이 손가락의 감각으로 이런 점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죠. 이런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발명을 특허권이라는 걸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디자인을 보호해 주는 것. 여러분의 어떤 작품 자체가 제품을 예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만약에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재산을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디자인을 보호해 주는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잠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아이고, 휴대폰 케이스가 여러분 치즈 조각같이 생겼죠? 그리고 그 이어폰 잭을 연결해 주는 부분에 쥐가 한 마리 붙어 있어요. 걔가 막 이렇게 우리 치즈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독특한 미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디자인 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발명과 좀 구별할 부분은 얘는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기보다도요,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어떤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힐링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구별이 되시나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작품에다가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 이름으로 불려질 겁니다.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 뭐 BMW나 아니면 샤넬, 아니면 빙그레에서 나오는 그 바나나 우유는 한 번쯤은 드셔보셨나요? 이렇게 음료수 용기나 아니면은 스크류바 같은 이런 스크류바의 어떤 독특한 형상들도 그거 자체가 바로 이 제품들, 이 상품들을 보여주는 얼굴에 해당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이제 한글로 얘기를 하면 상표라고 얘기를 하고, 상표가 지식재산이라고 한다면은 상표를 보호해 주는 거를 우리가 상표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어떤 작품들의 이름, 보통 대표적으로 이름이 될 텐데 그 이름들은 상표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저작물들은 이렇게 제가 뭐 캐릭터 하나를, 예쁜 캐릭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아주 뭐랄까요? 뭔가 우리가 아주 귀여운 인상을 주면서 작품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보통 우리가 그림이나 조각 이런 것들도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뭔가 물품과 분리될 수 있는 이런 뭔가 독특한 어떤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저작물이라는 지식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저작물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을 저작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지식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식재산에 해당하는 어떤 특징들 자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호되는 권리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특허권이다, 뭐 디자인권이다, 상표권이다, 저작권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번쯤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는 예제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링입니다. 이 아이링이라는 제품은요, 손가락에 이렇게 껴가지고 휴대폰 뒤에 붙여서 이렇게 손가락에 낀 다음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고리형 액세서리인데요. 얘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고정을 시키게 되면은 또 휴대폰 거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동영상 같은 거 보기에도 굉장히 수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링이라는 거는 휴대폰 액세서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제품들은 과연 어떤 지식재산으로 정의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아이링이라는 제품은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아이링 제품을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고리가 뻑뻑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꼈을 때 잘 막 흔들리지 않고요. 거치대로 쓸 때도 얘가 흔들리지 않게 편안하게 바로 휴대폰을 안정적으로 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1번에 해당하는 이 동그란 원통 안에 고리를 감싸고 있는 고무 바킹이 있거든요. 그 고무 바킹 자체가 바로 아이디어고 기술이에요.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편리하게 이 거치대를 쓸 수 있고 액세서리로서 휴대폰 고리로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리가 동그라미가 아니죠. 여기 뭔가 D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 평평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거치대로 쓸 때 이 바닥면에 아주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게 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디자인적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링 여러분, 이 아이링 자체가 바로 이름이고 사람들은 이 제품을 아이링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브랜드, 상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식재산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얘네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아이링의 케이스로서 이해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 특허 공보가 있네요. 자, 이렇게 133번 요게 이제 고리에 들어가는 고무 바킹인데요. 이게 바로 아이디어고 기술이에요. 불편함을 해소해 줬습니다. 이런 거를 발명이라고 하고 특허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네요.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신청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 디자인 공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건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고리에 일자로 되어 있는 이런 D컷 형상의 고리가 예쁜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지식재산을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보호해주는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아이링. 이거 뭡니까 이거? 아이링. 한글로도 아이링, 영어로도 아이링. 자, 이것도 보니까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 공고, 상표 공보라고 해서 다 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 회사에서 아이링이라는 이름을 다 등록받아 놓은 거예요. 뭐를요? 브랜드라는 지식재산을, 상표라는 지식재산을 상표권이라는 걸로 등록을 받아 놓은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품은 하나였지만 거기에서 지식재산을 뽑아내서 하나하나 권리로 등록받아 놨죠? 이런 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나중에 확보해 두시게 되면 이게 시장에 출시가 됐을 때 누군가 이제 카피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막을 수 있는 무기, 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어피치 캐릭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피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호될까요? 자, 여러분, 어피치는 첫 번째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너무 귀엽죠? 뭔가 얘가 딱 얘만 봐도 마음의 힐링이 느껴지죠? 작품성이 느껴지죠? 자, 이거를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어피치 여러분 인형 갖고 싶죠? 쿠션 같은 거 갖고 싶죠? 그거는 그런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 외형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디자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피치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카카오가 떠오르죠? 그렇죠? 구글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피치의 어피치의 얼굴은 카카오를 알려주는 하나의 상표,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렇게 어피치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힐링,
예, 그런 것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피치는 예쁘기 때문에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되고 있고요. 특허청에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피치는 뭐라고 했죠? 카카오가 떠오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표 등록으로 다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작품이 뭔지는 제가 아주 지금 궁금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언젠가 이제 보게 되겠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재산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거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재산권 확보의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